오늘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잘 몰랐던 뇌졸중의 숨은 원인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뇌를 지킬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대학 연구팀은 119 신고 직전 몇 초간의 미세한 증상이 뇌졸중의 전조일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봐온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신호가 무엇이며 왜 의사마저도 쉽게 지나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포착했을 때 왜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는지 항상 궁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뇌가 보내는 가장 결정적인 경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잘 몰랐던 첫 번째 숨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뇌졸중 환자의 약 30%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몇 초간의 미세한 신호를 먼저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단순 피로나 어지럼증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72살 남성 환자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 약 20초 동안 다리가 휘청이고 말이 어눌해졌지만 그는 혈압 문제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3일 후 그는 응급실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뇌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였습니다. 이 사례는 제게 오랫동안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뇌졸중 환자 중 다수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이라는 전조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발음이 둔해지거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아주 잠깐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MRI 촬영 결과 단 5초간의 언어 장애가 실제 뇌 혈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봐왔던 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보며 이 경고를 절대 사소하게 넘기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위 사람이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면 혹은 걷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119를 눌러야 하는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짧지만 그 찰나가 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한 신호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되는 뇌혈관의 변화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이 모르는 두 번째 숨겨진 원인입니다. 흔히 뇌졸중은 큰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더 조용하고 무서운 원인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속에 오랫동안 진행된 만성적인 미세혈관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젊은 층에서는 비교적 발견하기 쉽지만 60세 이후에는 아주 은밀하게 진행돼 본인도 의사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세브란스 연구팀은 60세 이상 3,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피렌체에서 돌보던 68살 여성 환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모두 정상이었지만 오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몸속 미세 혈관에 꾸준히 염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뇌혈류 검사를 해보니 이미 작은 혈관들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둔해지고 손에 든 컵을 놓치는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염증은 초기에 아무런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작은 혈관 안에서 위험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피가 끈적해져서 위험한 미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MRI에서는 이 혈전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많아질수록 뇌 기능은 저하되고 결국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잠을 얕게 자거나 아침에 머리가 묵직하다면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염증을 악화시키는지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밤,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60%나 높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 뇌혈관의 회복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최근 한국국립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노년층은 자정 전에 잠드는 분들에 비해 뇌혈류 조절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밤중 혈압 변화에 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미세한 혈액 공급 부족이 반복되면서 뇌졸중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토리노에서 진료했던 75살 남성 환자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매일 밤늦게 TV를 보다가 새벽 2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잠시 균형을 잃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밤사이 뇌 혈류가 반복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미세 혈전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수면이 단순히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잠은 뇌혈관의 건강 회복과 염증 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생리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1시가 넘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 뇌혈관이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밤새 혈압이 조금만 출렁여도 뇌혈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류 부족이 반복되면서 뇌는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걸음이 휘청이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뇌는 언제나 소리 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밤 시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단 몇 초의 혈류 정지만으로도 뇌가 손상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잠깐 어지러웠지만 괜찮아졌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팀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과 10초 만에 정의 신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호가 사라지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뇌세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 7초 동안 말이 어눌해졌을 뿐인데 MRI 검사 결과 뇌의 특정 부위가 이미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단 몇 초가 얼마나 결정적인 시간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뇌는 심장과 달리 예비 혈액을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혈액 공급이 잠시만 멈춰도 대체할 방법이 없어 뇌세포는 즉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말이 잠시 어눌해지거나 몸이 갑자기 휘청거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고려대 연구에 따르면 특히 60세가 넘으면 뇌혈관 탄력이 떨어져 혈액순환 회복이 더딥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땐 괜찮았을 문제가 나이가 들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순간적으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계단을 오를 때 몸이 휘청거렸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는 노화된 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왜 큰 문제의 시작인지, 노년기의 미세 혈전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혈전이라고 하면 커다란 피덩이를 생각하시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혈전이 훨씬 무섭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 노화된 혈관은 피가 조금만 끈적해져도 미세 혈전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혈관벽이 약해져 느려진 혈류에 작은 피덩이들이 쉽게 엉겨 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 뇌의 작은 점 같은 흔적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검사 결과 뇌에 이미 여러 개의 작은 혈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흔적들이 모이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큰 혈관이 막히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만성적인 염증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을 잘 생기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이 뇌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까닭 없이 머리가 띵하거나 시야가 잠깐 흐려졌다면 혈류가 잠시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더 큰 병을 예방할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이 미세 혈전이 왜 유독 밤에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세 혈전은 밤에 더 위험할까요? 또 이것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밤에 혈압이 떨어질 때 뇌혈관의 대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은 뇌는 혈압 변화에 바로 적응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조절 기능 저하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심해집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가장 취약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조금만 부족해도 뇌는 균형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벽을 짚고 겨우 서 계셨죠. 증상은 금방 사라졌지만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혈류가 변하는데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죠.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밤에 혈류가 줄고 미세 혈전이 생기면 뇌 일부가 갑자기 기능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침묵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신경신호가 잠시 끊깁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세한 혈전이 이미 뇌혈관에 있다면 밤사이 혈압이 조금만 변해도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아침에 말이 어눌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 새벽에 깼을 때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밤은 뇌가 휴식하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흔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신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밤 시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환자분들은 낮 동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벽에 깨서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죠.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수면 습관, 스트레스 복용, 약물, 혈관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연구는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년층의 뇌파와 뇌 혈류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바로 서파 수면이 감소할 때 뇌 혈류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꾸준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깊은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서파 수면은 그냥 깊이 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또한 낮 동안 쓴 신경회로를 재정비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뇌혈관은 지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 문제가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어르신들은 밤사이 혈압 변화가 훨씬 더 컸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면 뇌는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혈류는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74살의 한 여성 환자분은 이랬습니다.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새벽만 되면 머리가 맑지 않아요. 검사 결과 깊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자는 내내 뇌 혈류가 불안정하게 움직였죠. 이런 상태가 쌓이면 아침에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균형 잡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잠의 질이 떨어지면 뇌는 회복에 꼭 필요한 호르몬, 특히 멜라토닌을 덜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뿐만 아니라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멜라토닌이 모자라면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는 뇌졸중 가능성을 높입니다. 매일 밤 깊이 잠들지 못하면 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을 잃게 됩니다. 약해진 뇌는 혈류가 조금만 부족해도 큰 타격을 입고 혈전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사자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 심각한 변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이 신호의 의미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노년층의 뇌가 위험해지는지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밤에 뇌가 유독 취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야간 산소량 감소와 자율신경계의 무리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수면 중 산소량이 단 3%만 줄어도 뇌혈류 조절 기능이 크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뇌는 산소 변화에 매우 예민해서 몇 초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밤새 산소 측정기를 달고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에게서 산소가 짧게 반복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현상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됐고 환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 작은 변화에 이미 격렬하게 반응했고 특정 부위에선 미세한 부기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산소량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즉시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고 뇌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혈전으로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뇌는 매일 밤 작은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세 혈전이 뇌 곳곳에 생기거나 달라붙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살 여성 환자분은 새벽만 되면 가슴이 꽉 막히고 머리가 멍해서 깬다고 하셨습니다. 깨고 나면 바로 괜찮아져서 오랫동안 단순 피로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막상 검사해보니 잠자는 동안 산소량이 계속 떨어졌고 그때마다 뇌 혈류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밤중 산소 부족이 심할수록 뇌의 자동 조절 기능이 떨어져 아침에 가장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또는 일어나니 말이 어눌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산소 부족과 불안정한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의 규칙성을 떨어뜨립니다. 심장 박동의 규칙성이 떨어지면 뇌혈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쉽게 경직됩니다. 이렇게 경직된 혈관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작은 피떡이 생겨 혈관을 막을 위험을 키웁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긴장 상태는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이지만 매일 밤 반복되면 뇌에 만성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누적된 피로는 신경 기능을 떨어뜨려 발음이 어눌해지게 할 수 있고,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밤에 호흡이 조금만 흔들려도 뇌가 과도하게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민 반응이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좁혀 위험을 가중시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심장이 뛰어 잠에서 깨거나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고 몸이 휘청거렸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새 뇌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받는 스트레스는 낮의 피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손상을 남깁니다. 결국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의 기능 저하, 즉 소리 없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왜 아침에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를 잘 포착하시도록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뇌혈관은 약해지고 자율신경은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늘 미리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경고를 줍니다. 말이 잠시 어눌해지는 때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몸이 휘청거릴 때, 혹은 이유 없이 새벽에 잠이 깰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자기보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챌수록 뇌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지금 어느 곳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밤 되세요.